공포카페 커피와 함께하는 독서 미스다 신조 장편소설 현정수 옮김 샘플 A 자살자의 정보 남성 독신 간사이 출신 62세 간사이 지방의 전기 설비 관련 회사에서 오랜 기간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영업을 담당 정년 퇴직 후에는 계약 사원으로서 창고의 상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재고용 계약을 할 때 월급이 퇴직 전에 6분의 1로 줄었다. 게다가 일주일당 노동시간이 줄어듦으로써 회사와 본인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되었다. 노동조합에 상담했더니 노동시간은 도로 늘어났지만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직장에서 은근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건강도 나빠져서 휴직을 반복하다가 결국 해고당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도 할 수 없었고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버텨보았지만 그것도 몇 달 만에 바닥이 난 듯했다. 테이프에 대해서 테이프는 자살 현장에 남겨진 A의 메모에 적혀있던 희망대로 경찰을 통해 회사의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던 모 씨에게 전달되었다. 다만 모 씨에 의하면 A와 특별히 친하게 지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기 앞으로 테이프를 보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폐라고 생각하기보다 곤혹스럽고 불쾌하게 느끼는 눈치였다. 적어도 모 씨가 앓은 A는 아주 말수가 적고 얌전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A의 육성. 비즈니스 호텔의 방이야. 사실은 교토의 여관 같은 곳에 묵고 싶었지만 이젠 돈이 거의 없어서 말이지. 정사원이었을 때는 이런 호텔을 자주 이용했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더 이용하게 될 줄이야. 실내를 걸어다니고 있다. 뭐야, 냉장고 안에 맥주도 없네. 편의점에서 저렴한 발포주라도 살 걸 그랬지. 아니, 이 마당에 와서 발포주라니. 나도 참 초라하구만. 녹음을 멈추는 소리. 다시 녹음이 시작된다. 이제 목욕도 했고 맥주도 마셨으니 슬슬 시작할까? 그건 그렇고 나는 대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걸 듣는 건 경찰일까? 일부러 이런 걸 남기는 놈은 없을 텐데 말이야. 없네. 이거 큰일 났네. 마른 웃음. 목을 매려고 했는데 로프를 걸 곳이 없어. 비즈니스 호텔을 고른 게 실수였구만. 하지만 정치인의 비서가 호텔의 방에서 목매 자살했다는 기사를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구만. 그쪽은 고급 호텔이고 이쪽은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이란 차이인가? 돈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은 자살할 때도 차이가 난다는 얘긴가? 하지만 나도 정말 멍청하구먼. 이런 곳에 몇십 번은 묵었을 텐데 목을 맬 곳이 있는지 어떤지도 생각해두지 않다니. 뭐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런 꼬락서니가 된 거겠지만. 자, 그러면 녹음을 멈추는 소리. 다시 녹음이 시작된다. 애는 처음이십니까? 네. 그런데 신관은 빈 방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이고, 공교롭게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요. 쓸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만 전부 예약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만 들어가시죠. 테이블에 찻잔을 놓는 듯한 소리. 뭔가 용무가 있으면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편히 쉬시게. 옷이 쓸리는 소리와 타다미 위를 걷는 소리, 장지문을 여닫는 소리, 흐릿하게 창문을 열고 닫는 소리. 거짓말이겠지. 내 옷차림을 보고 신관이 아니라 구관을 보낸 게 틀림없어. 게다가 여기는 원래 안 쓰던 방이잖아. 실내를 걸어 다니고 있다. 역시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구만. 안내받았을 때부터 어쩐지 음침한 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닫아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다가 급히 테이블이나 눈에 띄는 곳만 잽싸게 청소한 거겠지. 기기기. 창문을 여는 소리. 아이고, 엄청 뻑뻑하네. 뒤편은 대나무 숲하고 개울인가. 이건 운치가 있다기보다는 어째 오싹한걸? 자살할 놈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이곳의 숙박비도 떼어먹게 될 테니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프런트에 여자 담당자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단 얘기네. 겉멋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설마 자살할 거란 생각은 못했겠지. 다시 실내를 걸어다닌다. 오라, 맥주가 있었네. 하지만 미지근한걸. 냉장고 전원을 켠 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구먼. 냉장이나 3개 돌려놓고 목욕이나 하고 올까? 녹음을 멈추는 소리. 다시 녹음이 시작된다. 역시 목욕은 좋아. 아주 느긋하게 푹 담그고 나왔네. 맥주도 딱 좋게 시원해졌어. 병과 컵이 울리는 소리. 좌식 의자가 삐거덕거리는 듯한 소리. 조용하네. 대나무 숲이 쏴쏴 울리는 소리하고 개울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잘 들려. 밤에 잠이 안 오겠는걸. 꿀꺽꿀꺽하고 맥주를 마시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진다. 여기서 자고 싶지 않네. 맥주를 마신다. 역시 여기 이상하지 않나? 아니면 너무 예민해졌나? 맥주를 마신다. 오래된 방이라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겠지. 무엇보다 여기서 하룻밤을 지낼 리가 없으니 말이야. 일어서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다. 보통은 이왕 죽을 거라면 마지막에는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그럴 기운이 이제는 없어. 한동안 맥주를 마시는 소리가 이어진다. 살살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하네. 발포주가 아니라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야. 게다가 빈속에 이렇게 마시면 몸에 안 좋은데. 맥주를 마신다. 여기라면 저 상인방이 좋을까? 채광에 로프를 맬 수 있겠지. 발판은 없구만. 테이블이면 너무 크고. 오호, 경대가 있네. 작으니까 쓰기 쉬워 보이니 딱 좋구먼. 맥주를 마시면서 일어서서 방 안을 걷고 있다. 거울이 뿌옇게 흐려진 것 좀 보게. 내가 여자 손님이었으면 프런트에 클레임을 걸고도 남았을 거라고. 경대를 옮기는 듯한 소리가 난 뒤 부스럭부스럭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아마도 가방에서 로프를 꺼내 들고 경대에 올라가는 중이라 생각된다. 얼씨구, 채광창도 부서져 있네. 묶기 쉬우니까 됐지 뭐. 채광창에 로프를 묶고 있는 듯하다. 이거면 됐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좌식 의자에 앉는 듯한 소리. 어쩐지 피곤해졌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맥주를 마시는 소리가 이어진다. 맥주를 마시는 사이사이에 계속 한숨을 내쉰다. 이거 안 되겠어. 몇 번을 마셔도 목이 칼칼해. 한 병 더 마실까?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다. 맥주를 마시는 소리와 한숨이 이어진다. 좋아, 할까? 일어서는 기척.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무서운걸.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 그렇지.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울린다. 아마도 방에 비치된 메모장에 옛 동료의 이름과 테이프를 남기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거면 됐어. 맥주를 마신다. 할까?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조금 멀어진다. 테이프 리코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흐릿하게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역시 무섭구먼. 심호흡을 하는 기척이 난 뒤 갑자기 조용해진다. 어째서인지 계열물이 흐르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다. 멈추고 있던 숨을 단숨에 토해내는 듯한 소리. 한다. 나는 할 거야. 한순간 공백이 있고 경대가 넘어진 듯한 소리. 수초간 발버둥 치는 듯한 소리가 이어진다. 등 뒤에서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 툭툭툭. 뭔가가 다다미에 떨어지고 있는 듯한 소리.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사라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정적이 이어진다. 끼익 탁. 창문을 닫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은 채로 테이프가 계속 돌고 끝에 도달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멈췄다. 샘플 B. 자살자의 정보. 남성. 처자식 있음. 주고크 지방 출신. 자이니치 2세. 57세. 시코쿠 지방에서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사원은 3명이었는데 1명은 여성으로 사장 비서와 사무 격리를 맡고 있었고 2 남자 사원은 영업 담당이었다. 주로 중견 출판사가 기획, 편집한 대형 서적을 다루고 있었지만 점차 일반 가정이나 전문 시설에 대한 방문 판매가 어려워지고 또한 억지스럽고 집요한 영업 방식도 문제가 되어 급속히 실적이 악화되었다. 출판사로부터의 신상품 공급 정체도 위기를 부추겼다. 가정용 정수기 등 다른 상품에도 손을 대보았지만 전부 실패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늘었고 사원들의 급료 체납이 이어졌다.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실종되었을 때에는 이미 홈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테이프에 대해서 자동차 안에서 비닐에 쌓인 테이프 리코더가 발견되었고 이 녹음 내용으로 경찰은 자살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리코더 안에 들어있던 테이프는 다른 유류품과 함께 비의 아내에게 넘겨졌으나 그녀는 곧장 처분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비는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여서 남편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한다.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비의 육성. 자동차의 아이들링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조금 전에 마누라한테 전화를 했어. 고스케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니 분명 훌륭하게 키워주겠지. 가족까지 길동무로 삼을 수는 없어. 여기서는 남자답게 혼자 책임을 져야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듯한 소리. 오늘이 거의 마지막 기일이니까 지금쯤 빚쟁이가 사무소에 밀어 닥쳤겠군. 담배를 피우는 기척. 꼴 좋다. 너희들에게 붙잡힐 줄 알고? 돈을 빌려줄 때는 나긋나긋하다가 조금이라도 변제가 어려워질 기미가 보이면 집요하게 독촉해대고 정말 니놈들은 인간 쓰레기야. 뭔가를 마시고 있다. 아마도 위스키로 여겨진다. 여기는 경치가 참 좋구먼. 담배를 피우고 위스키를 마신다.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용케 여기까지 왔어. 남자란 자기 회사를 가져야 비로소 한 명의 남자라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서 어쩔 거야.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게 진정한 사나이지. 위스키를 마신다. 사나이라면...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절반 이상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잘했지. 정말 잘했어. 알았냐, 고스케? 훌륭한 남자가 되라. 샌님처럼 책만 붙들고 있지 말고. 남자는 책임을 져야만 해. 지금부터 그걸 보여주지. 비가 내리나?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다. 기분 탓인가? 뭐야.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뭘 할 수가 없다니까.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 어디 보자. 그렇지. 남자의 책임 얘기였지. 배짱이지. 남자는 배짱이야. 근성을 보여주지. 얕보지 말라고. 할 때는 한다고. 위스키를 다 마신 듯한 눈치. 좋아, 간다. 엔진 공회전 소리. 간다, 간다. 진짜 간다고. 한층 높은 공회전 소리가 들린 직후 갑자기 발진하는 듯한 소리.
포장되지 않은 지면을 달리는 자동차가 장애물 같은 것에 부딪힌 듯한 커다란 소리. 이 순간 절벽에서 차가 떨어졌다고 여겨진다. 뭐지? 싫어. 그만둬. 안 돼. 살려줘. 싫어. 살려줘. 해면에 자동차가 처박히는 요란한 소리. 이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자동차 내부로 바닷물이 밀려드는 소리가 이어진다. 비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린 느낌도 들지만 몇 번을 확인해봐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만 특별히 흥미가 끌리는 부분은 없다. 샘플 C. 자살자의 정보. 남성. 독신. 간토지방 출신. 44세. 복지시설에서 장기간에 걸쳐 간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영자가 연배의 여사장으로 바뀐 이후로 노동조건과 직장 환경이 단숨에 악화되었다. 신임 사장은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 이용자 앞에서도 종업원의 사소한 잘못을 매도했기 때문에 퇴직자가 속출했다. 그 뒤처리는 언제나 C의 몫이었다. 게다가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행정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라는 지시를 C에게 내렸고 C가 거절해도 강요해서 억지로 실행하게 했다. 그러나 그 위법행위가 발각되자 C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항의에도 모르는 채에서 C는 분노에 이성을 잃고서 사장을 때리고 말았다. 경찰이 달려왔기 때문에 C는 반사적으로 시설을 도망쳐 나왔지만 부정청구와 폭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행방을 감췄다. 테이프에 대해서 당시 1년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던 지방경찰과 소방단에 의한 아오키가하라 수해 수색에서 행방불명된 지 4년이 지난 C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소지품은 손가방뿐이었고 그 안에서 시설에서 가지고 나온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다. 소형 테이프 리코더는 그의 겉옷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유류품은 부모에게 넘겨졌다.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C의 육성. 수해에 도착했습니다. 어쩐지 김이 새로군요. 좀 더 고생스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자판기에서 생수를 사고 조금 걸어왔더니 금방 수해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수해는 자살의 명소로 워낙 유명해서 울타리가 삥 둘러쳐져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각오했는데 게다가 수해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몰골이니 분명히 동네 사람이 막아 세우지 않을까 하고 경계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잠시 공백이 생긴다. 의외였던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숲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초목이 아주 아름다워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훨씬 무서운 곳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김이 샜을 정도입니다. 단순한 숲과 다른 점은 바닥이 흙이 아니라 딱딱한 바위로 덮여있고 게다가 커다란 나무 뿌리가 이쪽 저쪽에서 마구 튀어나와 있는 점일까요? 그것보다 놀란 것은 산책로입니다. 수해 안에 이런 길이 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것은 관광객이 이곳을 걸어다니기 때문이겠죠? 폐쇄돼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수해라는 이미지가 간단히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안에 들어가면 금세 방향을 알 수 없어서 길을 헤매고 그대로 나올 수 없게 된다. 라는 것이 수해의 인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산책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도저히 길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지금 점점 숲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다. 역시나 발밑 상태가 좋지 않네요. 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딱딱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다. 죽기 위해서 왔는데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도 이상하군요. 하지만 역시 아픈 건 싫죠?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먹을 생각입니다. 다만 일찍 발견되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 누구에게도 당분간 발견되지 않을 장소로 수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라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죠. 어쩌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저는 행방불명 취급이 될지 어떨지,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죠. 부모님께는 그러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다. 그 부분부터 호흡이 조금 거칠어진다. 동굴이네? 아니, 이런 건 풍열이라고 부르던가? 어라? 안쪽에 작은 사당이 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일까요? 안 되지, 안 돼.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계속 걷는 기척이 상당히 오래 이어진다. 어느샌가 주위의 모습이 좀 변했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빽빽이 자라있고 식물들이 아주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오싹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다. 거친 호흡. 여기까지 오면 역시나 이제는... 뭐지? 저건... 발걸음이 빨라진다. 캔디 상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저처럼 죽을 장소를 찾아온 사람이 버린 걸까요? 계속 걷고 있다. 갑자기 멈춰선 눈치. 저건... 몇 초의 침묵. 설마... 걷고 있다. 으아!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목을 맨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목이 늘어나다니. 처음에는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렇게나 목이... 무서워라. 아주 무섭습니다. 목을 매서 죽지 않기로 해서 다행입니다. 죽으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걸 보게 되면 도저히 못하겠죠. 근처에 저렇게 목을 매단 시체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목을 맨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살자의 시체가 없는지 주위를 잘 확인하고 나서 장소를 정할 생각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계속 걷고 있다. 상당히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멈춰선 눈치. 주변의 분위기도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제야 수혜다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나 많이 오싹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기척. 이 부근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기 전에 마지막을 맞이할 곳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안개가 모든 걸 덮어버리면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굳어있는 눈치.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거칠어진다. 아니, 이럴 수가. 몇 초간의 침묵. 혼자이십니까? 몇 초간의 침묵. 저도 마침 수의 깊은 곳이 보고 싶어져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대사가 이어지지만 시 이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지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는 듯하다. 설마 사람하고 만날 줄이야. 게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23, 넷쯤 될까? 아니,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지도. 혹시 저 여자도 나하고 같은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젊고 미인이고 아직 인생이 한참 남았을 텐데.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선 알 수 없는 법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더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인생이 한참 남은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어쨌든 마지막에 저런 미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고 있다.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어느샌가 완전히 젖어버렸네요. 이제 조금 전에 지나친 사람과도 거리가 꽤 멀어졌을 겁니다. 부디 무사히 가셨기를. 괜한 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자, 그러면 슬슬 장소를 결정하죠. 들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의 평평한 땅 주변을 수목이나 덤불이 우거져 가리고 있는 곳이 인상적인데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이 안개가 방해가 되는군요. 너무 짙어서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2, 3미터 앞에 산책로가 있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데 말이죠. 멈춰서서 가방을 열고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고 있다. 아주 목이 말랐던 것 같네요. 물은 수면제를 먹기 위해서 샀는데 하마터면 단숨에 다 마셔버릴 뻔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 병 더 사둘 걸 그랬군요.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저 부근이 괜찮을까? 조금 트인 평지가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전부 따졌다간... 어라? 멈춰선 뒤에 몇 초의 침묵. 어째서 합질로... 아니, 그건 불가능하겠지. 몇 초의 침묵. 조금 전에는 감사했습니다. 몇 초의 침묵. 그러십니까? 몇 초의 침묵. 네.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시 이외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몇 초의 침묵. 그쪽입니까? 걷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따금씩 시가 입을 열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다. 여기 혼자 무엇을... 당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뿐만이 아닌 듯한 기분도 들지만 확실치 않다. 안 돼. 편하게... 싫어. 돌아갈... 그만... 싫어. 돌아갈 수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인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아직 잔량이 있는 테이프가 갑자기 끊어진다.
시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의 시신은 앞서 서술한 대로 4년 뒤에 발견되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 아니라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나는 샘플 원고를 다 읽자마자 기류의 사무실 겸 자택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호출음이 계속 이어질 뿐 받지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로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익숙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날 5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와 통화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명함에 적혀있는 오기쿠부에 위치한 사무실 겸 자택이란 곳을 오후에 방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기류는 없었다. 집합주택에 위치한 그의 집문 옆 우편함에는 사흘치의 신문이 쌓여 있었다. 요컨대 기류는 나에게 원고를 보냄과 동시에 외출한 모양이었다. 오복 연휴라 귀성한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예감이 아주 안 좋았다. 샘플 원고를 읽는 동안 꽤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주간지의 기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살 실황 테이프를 다룬 기사였다. 빚 때문에 아내와 딸을 죽이고 며칠 동안 도피 행각을 이어나가던 남자가 어느 호텔에서 목을 매 숨질 때까지의 상황을 녹음해서 남겼던 것이다. 테이프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테이프를 듣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는 편집자의 뒷이야기였다. 기사를 읽은 나는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기류는 그런 테이프를 몇 개씩이나 들은 것이다. 게다가 분명 연속해서 들었음이 틀림없다. 게다가 샘플로서 녹취한 3개는 명백히 이상했다. 단순한 자살 실황 테이프라고는 할 수 없는 참으로 불가해한 내용들 뿐이었다. 대체 그것들은 무엇일까? 기류에게 메일도 보냈지만 답장은 한 번도 없었다. 일주일 정도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호출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이내 다른 기획으로 바빠져 기류에 관한 일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었다. 오래간만에 기류에게 전화를 하고 그 번호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음을 안 것은 1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시마무라 나스에게 연락을 했더니 기류와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고 본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듯 했다. 그와 요즘 연락하고 지내는 편집자가 있는지 알아본다고 했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다. 그 뒤로 다시 1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편집부의 내 앞으로 우편물이 왔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의 소인도 물에 젖었는지 번져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열어보니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다.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카세트 테이프 하나만 들어있을 뿐이었다. 기류 료시이코. 곧바로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테이프를 듣지 않고 그대로 봉투에 도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슬그머니 치켜들었다. 끝까지 듣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핑계가 뇌리를 스쳤다. 한동안 망설인 끝에 몇 년 전까지 사용했던 카세트 리코더를 로커에서 꺼내왔다. 테이프를 넣고 이어폰을 낀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느 페어에 와 있어. 여기가 어디인지는 차차 이야기하면서 밝혀가도록 하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실내를 움직이는 눈치. 지금은 어느 건물 안에 있어. 폐건물인 것 치고는 유리창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건 여기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증거겠지. 유리창 너머로 비쳐들은 강한 석양 때문에 실내는 후끈후끈한데 어째서인지 오싹하군.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불길한 곳에 어째서 내가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자네가 알면 빌시.
여기서 나는 서둘러 테이프를 멈췄다. 자네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알아차렸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다. 테이프의 처음부터 묘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그의 등 뒤에서 술렁술렁하고 뭔가가 속삭이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 그 정체가 빗소리가 아닐까 하고 깨달은 것과 기류가 나에게 말을 걸은 것이 거의 동시였다. 그래서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라디오 카세트에서 테이프를 꺼내 봉투에 도로 집어넣고 그대로 자료용 캐비닛 구석에 처박았다. 나는 이 테이프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 보람이 있어서 다행히 이내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다시 기억이 난 것은 연말의 대청소 때였다. 불필요한 자료를 버리기 위해 캐비닛을 정리하는데 어느 단의 서류들이 조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기가 없는 캐비닛 아닌데? 하고 미심쩍어하며 모든 자료를 꺼내 보았더니 젖어서 변색된 듯 보이는 봉투가 구석에서 나타났고 그것과 동시에 기류가 떠올랐다. 조심조심 봉투 안을 들여다보자 곰팡이가 낀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나는 굵은 소금을 사와서 테이프에 잔뜩 뿌린 뒤에 봉투에 돌을 집어넣고 신문지로 쌌다. 그리고 그 뭉치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다시 다른 종이 봉투에 넣어서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뒤에 이따금씩 업계 내에서 기류료시 구의 소식을 묻고 다니지만 그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